네, 오늘장 마감상 잘 살펴봤습니다. 오늘의 증시를 한 줄로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주는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장 한 줄평 정선 앵커님께서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. 네. 6월에 너무나 좋은 기운을 좀 받았는데 자, 오늘도 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자, 오늘장 한 줄평은 어떤 걸 좀 준비하셨죠?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한 줄평은 바로 오늘장 어제의 날씨와 같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어제 날씨가 저희가 좀 좋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제가 대표님 네. 하루 종일 날씨가 괜찮았다가 집에 돌아갈 때 정말 우산을 썼는데도 허벅지까지 비가 올 정도로 굉장히 그래요? 비가 많이 왔어요. 그런데 용인에 있는 제 친구한테 은수 아나운서님이 용인으로 운동을 하러 넘어갔는데 네.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용인은 해가 쨍쨍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운동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고. 그래요? 근데 여기는 미친 듯이 비가 오는데 저는 그 시간에 또 서울에 있는 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여기도 날씨가 너무 맑다고 하시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좀 약간 따로 노는 날씨를 보인 것만큼 오늘의 장도 어디 뭐 외국에 나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? 왜 죄송- 갑자기 비가 많이 가죠, 여기만? 그러니까 여기 네. 이곳은 이곳 광교는 비가 많이 왔는데 또 다른 지역들은 해가 또 쨍쨍하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네. 근데 오늘장 흐름을 보니까 지수도 조금 따로 놀았고 또 종목별로 따로 노는 흐름을 보니 마치 어제의 날씨와 같다라고 불현듯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심술을 부리는 날씨와 같다. 네. 자, 그렇죠. 오늘 코스피가 0.46% 하락한 3,286.68포인트, 3,300포인트를 좀 이탈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빨간기를 좀 빼고 왔는데요. 자, 코스닥의 경우에 0.45%가 상승한 1,022.52% 상승을 좀 했고요. 자, 대조적인데 어제는 코스피가 좀 강했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이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좀 했었어요. 자, 그렇다면 지금 이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흐름이 좀 달라지는 것이냐? 네. 자, 개별 장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. 내일까지는 12월 결산법인들의 반기 실적을 마감하는 사업연도의 어떤 종료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8월 14일까지의 어떤 기업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될 거고 8월 초순까지는 개별 장세 속에서의 어떤 각 종목별로 이 시세를 좀 다르게 좀 형성할 텐데 지금 이런 어떤 숨고르기 양상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코스피는 지금 이 대내외 이슈가 크게 없습니다. 코스닥 역시 주가의 어떤 하락을 좀 가져올 만한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어떤 이 증시의 조정 흐름 안에서 소폭 개별 장세 속에 어떤 반등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흐름 이런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되는 장입니다. 네, 이 8월 14일 기업 실적 기대감 반영도 됐고 앞으로는 개별 장세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도 짚어주셨습니다. 저희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한번 살펴볼지 볼 텐데요. 바로 BTS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미 지난주 빌보드 4주 연속 1위로 아시아 가수로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. 이번 주에도 정상을 지켰다고 합니다. 대표님 혹시 아미신가요? 저는 육군이 아닙니다. 네. 정정. 이렇게 받으시면 그 수많은 아미한테 댓글 달립니다, 대표님. 예. 근데 진짜 제가 아미라는 게 이 BTS의 이 팬클럽을 아미라고 부르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아미에서 저는 이 육군의 ARMY의 이 약자 그 아미인 줄 알았어요. 어머. 저는 군인이 아닌데 자 그렇게 했는데 너무 제가 네. 이 속세를 좀 BTS에게 떠났었나요? 충성을 다하다. 우리 아미 군단 지금 웁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예, 제가 이 사과의 말씀 좀 전하면서 네. 네. 그만큼 또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말은 이때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. 그런데 오늘 이 BTS가 소속되어 있는 하이브가 오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이 하이브 지분 7.57%를 가지고 있는 이 스틱인베스트먼트죠. 이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을 했기 때문인데요. 최근 주가가 급등했던 만큼 차익 실현한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보이고 또 이번 블록딜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려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오늘의 하락 요인은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. 네? 최근에 이 하이브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. 자, 미국에 있는 이 엔터사 인수 지분의 약 4천억 원대 이 유상증자를 조달했는데 바로 상장일이 6월 22일이었죠. 그렇다면 이 물량이 단기에 급락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점별로 좀 나오는데 자, 그런 부분들의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. 자, 두 번째는 오늘 이 스틱인베스트의 어떤 지분 공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시 내용을 보면 현재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286만 6,703주
전체 8.05%를 좀 갖고 있는데 보유예수 물량 17만 9,278주 0.47%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지분을 모두 시간의 매매로 매각했다. 자, 변동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고자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. 자, 특별관계자는 자, 투자 합자 회사, 그다음에 유한 회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 변동 내역은요. 자, 모두 처분 단가 51,060원의 신주 인수권을 좀 매도를 했고요. 그다음에 잠깐 보도록 하죠. 시간의 매매, 그다음에 기타, 그리고 그 외 방식으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겁니다. 자,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는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. 네. 변동 변경 내용을 좀 보면 시간의 매매에 따라서 이 지분을 양도했다. 이에 따라서 줄어든 지분에 대해서 지분 공시를 좀 하게 된 건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좀 보면 전체 상황에서 지금 8.5%에 17만 9,278주 보유예수되어 있는 물량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시간의 블록딜로 그렇죠. 제3자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. 자,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걱정이 되느냐? 이 286만 주가 단기간에 이 장내에서 처분 유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들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지금 잘 올라가 있는 어떤 주가의 신고가 영역대에서 상장 전 주가의 어떤 수준까지 회복되는 단계에서 이 차익 매물이 좀 출현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이 좀 꺾이는 게 아니냐, 또는 지금 이 오래전부터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 엑시트를 하게 되면 이후에 따른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도 같은 어떤 이 결정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이 우려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. 그 불안감이 반영해서 오늘장 급락세를 보인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.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가 상장한 직후부터 잇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대표님, 그런데요. 저는 이 하이브라는 회사의 미래 가치나 성장성을 봤을 때 단순히 생각해보면 향후 주가가 오르는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실제 이 미국의 유명 소속사죠. 이 이타카 홀딩스라고 저스틴 비버나 이 아리아나 그란데도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. 이 미국 소속사도 인수하는 등 이런 행보를 보면은 향후 성장성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일단 긍정적인 요인에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측면도 좀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엔터사의 이 최대 단점 중에 하나는 아티스트의 부재거든요. 지금 하이브의 경우에도 이 BTS를 제외한 뚜렷한 어떤 아티스트가 없다는 겁니다. SM이나 YG의 경우에는 조금 아티스트가 좀 다양하면서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좀 있는데 지금 하이브의 경우에는 BTS의 거의 모든 수익이 다 창출되고 있는 이런 흐름 때문에 그쵸. 가령 이제 BTS가 향후에 군대를 가면 주가 급락할 것이다. 그래서 지금 해외에 있는 이 엔터사 인수를 통해서 사업을 좀 더 다각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, 자,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. 지금 한정되어 있는 집중된 아티스트 하나에만 좀 편중되어 있다 보면 자, 향후의 수익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. 엔터업은 지속적인 어떤 신인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어떤 사업, 즉 계속 수익 구조를 좀 만들어가는 아티스트의 발굴이라는 이 숙제를 좀 안고 있는데,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금 BTS 이후에 좀 이 뚜렷한 어떤 아티스트가 좀 부재된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좀 고가가 아닌가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고요. 아니다, 지금 글로벌 엔터사 인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, 이 이야기는 상장 전부터 좀 계속 가시화가 됐던, 계속해서. 논의가 수없이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선반영됐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6월 22일에 4천억 원대 유상증자의 어떤 이 물량은 아직까지 다 소화되지 못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 기투자 회사들의 이 엑시트 관점으로서 스틱 인베스트가 먼저 이 지분 처분을 했는데 이후에 이어지는 이 다른 이 투자자의 이 지분 엑시트 부분이 이어진다면 단기간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있다. 이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표님처럼 고평가되었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, 그럼 대표님께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6월 20일 유상증자 물량이 소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? 그렇죠. 지금은 사실은 어떤 이 기대감도 좋지만
아직은 물량이 시장의 희석 요인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적 관점에서 지금 매수하기는 좀 좋은 구간은 아니다. 아니고. 자, 굳이 뭐 지금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면, 자, 지금 탄탄하게 형성된 이 지지대는요, 지금 요 구간입니다. 25만 원 기점으로 주가는 이 추세 상단에 좀 위치하고 있는데, 자, 매수를 해야 된다면, 자, 요 구간입니다. 22만 5천 원에서 25만 원 구간은 매수가 유효한 구간입니다. 자, 요 구간이죠. 향후의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지금 반영한다면 22만 5천 원에서 25만 원 구간이 1차 매수 유효한 구간으로 포트 비중 한 5% 비중이 좀 맞지 않겠는가.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상단에서 주식을 추가로 좀 매수하는 것은 환금성의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좀 리스크로 좀 판단했을 때 좀 적합한 구간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지만 그래도 타점을 짚는다면 22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선 구간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5% 정도로 하시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. 네, 그 밖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. 상단 하단에 있는 번호와 노란 도구를 연결해 주시면 자세하게 아미와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오늘 한 줄평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바로 올라올라로 돌아오겠습니다.